안녕하세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5번째 온수 난방 구조 시간입니다. 저는 김성호 선생님이고요. 지난번 영상을 보니까 음성이 굉장히 안 좋은 걸 확인하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강의에 조금 집중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런 시도를 좀 해보게 됐네요. 이제 할수록 뭔가 선생님도 방법이 늘 것 같고, 일단 온수 난방 구조를 그리기 전에 그 전까지 이제 콘크리트 줄기초 그리는 방법, 그리고 외벽이랑 내벽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배워본 상태이기 때문에 중심선 간격을 얼마로 해야 되냐, 3500 간격으로 띄어서 1.5B 공간 쌓기 그리고 1.0B 내벽 쌓기로 해서 먼저 줄기초와 벽체를 먼저 사전에 그려 놓습니다. 저는 미리 여러분들이랑 하기 전에 이미 그려 놓은 상태고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세팅하는 것부터 해서 다시 연습을 해보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제 GL선이 되겠고, 지금 여기는 바닥선이 될 겁니다. 제가 바닥선을 일반적인 수준인 450으로 해놨고, 여기에서 이제 바닥선이 450이 됐으니까 그 밑으로, 바닥선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게 하는 게 편합니다. 이거는 온수 난방 구조인데, 일반적으로 온수 난방 구조가 거실이나 주방이나 방 같은 일반적인 거의 모든 방들이 온수 난방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수치는 제가 이제 유인물로 자료를 나눠줄 텐데, 이 수치는 여러분께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옵셋을 해서 간격 띄우기를 처음에는 30을 하고, 그 다음에는 80, 그 다음에 85, 그 다음 150, 그 다음 50, 그 다음 200. 이 수치는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외우고 있어야 되고, 지금은 뭐 외우지 못하니까 보면서 해야 되지만,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처음부터 보면은 여기가 이제 마감 재료가 들어가는 부분이 30 정도가 있고 3cm, 그리고 여기 80이 온수 파이프, 여기 85가 경질 단열재, 그러니까 딱딱한 단열재가 바닥에도 들어가고, 그 밑으로 150 부분이 이 바닥이랑 여기 부분이랑 같게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미창 콘크리트 혹은 버림 콘크리트라고 하는 부분이 50이 들어가고, 그 다음 200이 잡석 다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30, 80, 85, 150, 50, 200 이 수치는 여러분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 부분은 이제 단면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선을 그릴 때부터 단면선이었기 때문에 단면선으로 되어 있겠죠. 근데 이 맨 위에서는 단면선에서 마감선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단면선으로 놔두시면 되고요. 여기 두 번째 칸에는 아까 말했던 대로 온수 파이프가 들어가야 되는데, 80 정도 두께로 했죠. 그래가지고 그 중간인 40만큼의 거리를 띄워서 중간선을 하나 찾습니다. 이건 뭐 다시 삭제할 거니까 적당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클을 이용해서 원을 그릴 겁니다. 원을, 이 위치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적당하게 한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2.5 되는 원이랑 또 중심을 똑같이 해서 30 정도 되는 원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의 중심에 십자선을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익숙한 온수 파이프 모양이 됐죠. 여기에 지금 이 원 같은 경우에는 마감선으로 변경해주고, 그리고 이 십자선 같은 경우에는 중심선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 옆으로 쭉 들어가야 되는데 뭐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이게 카피를 해서 쭉 붙여 넣는 방법도 있겠고, 근데 오늘은 좀 새로운 명령어를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array라고 하는 그 배열하기 명령어인데 AR이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AR 이건 뭐 나중에 기화를 사용할 때도 사용되고 이곳저곳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건축 CAD에서 사용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AR을 입력하고 저희가 배열할 객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고, 우리는 옆으로 쭉 배열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직사각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올 건데 위로는 우리가 배열할 필요가 없죠. 그래가지고 행을 위로는 0개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걸 눌러서 0을 바꿔주면 어떻게 안 되지? 0 그냥 당겨서 없앴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오른쪽엔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화살표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화살표, 이 첫 번째 화살표를 누르면 이 열 사이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상으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250 간격으로 할 거고, 그리고 이 마지막 화살표를 눌러서 잘 안되네. 마지막 화살표를 누르면 개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쭉 여기까지도 되고 원하는 만큼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면 딱 들어가겠네요. 여기까지 원하는 만큼을 넣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온스파이트가 완성된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이제 또 연결되어 있는 철물을 그려야 되는데 연결 철물도 그리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스냅으로 어느 정도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선이 하나 그려질 거고요. 이 선을 우리는 해칭선으로 변경을 해줍시다. 해칭선으로 변경하고 선의 그 도면층은 히든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갈 텐데 얘를 밑에도 한 선을 더 그려야겠죠. 카피를 해서 얘를 밑에도 하나 더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철물이 위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놔두지 말고 얘를 두 칸에 한 개씩은 삭제를 해줄 겁니다. 또 귀찮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더 빠르게 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은 또 하다 보니까 이 방법으로 이제 좀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길 바랍니다. 이거 좀 노가다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연결철물이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온스파이프 층까지 우리는 작도가 다 된 거고, 이제 경질 단열층 이 두 번째 칸을 그려야 되는데 세 번째 칸이죠. 경질 단열층을 그려야 되는데 경질 단열층은 해칭으로 해서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H가 해칭의 명령어였죠. 해칭해서 T를 입력하면 선생님이 이거 바로 전에 여러분이랑 해보기 전에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돼 있는데 미리 정의를 하고 ANSI37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격자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각도 0, 축척 10,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결국 외워야 되는 수치죠. 그래가지고 확인을 하면 여기 해칭을 넣고 싶은데 넣어주면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해칭은 도면층을 뭘로 바꿔야겠을까요? 해칭은 당연히 해칭으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이제 경질 단열층까지 우리는 그림을 완료를 한 겁니다. 그럼 이 다음 층은 여기는 이 줄기초의 바닥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잡석 다짐, 미창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여기도 잡석 다짐, 미창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똑같은 형태니까 그대로 그 도면 재료 표시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철근 콘크리트가 여기도 철근 콘크리트고 여기도 철근 콘크리트인데, 이런 경우에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 철근 콘크리트를 따로 이렇게 타설을 하는 게 아니고, 거푸집을 적절하게 대서 철근 콘크리트를 한 번에 타설을 해요. 그래서 이 기초 부분과 바닥 부분의 철근 콘크리트의 경계선이 없어야 맞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게 점수에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막아놓으면 감점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놓지 않도록 잘 기억해가지고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철근 콘크리트 부분이 완성이 됐는데, 지금 여기 재료 표시가 끊겨가지고 안 이쁘죠? 이럴 때 사용할 명령어는 EX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게 extend라고 해서 이제 선을 연장하는 건데, 연장하고 싶은 위치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연장하고 싶은 재료들을 이렇게 쭈쭈쭈 연결이 되겠죠. 이러면 철근 콘크리트 재료가 여기까지 연장이 되는데, 이 중간중간에 재료 표시를 좀 넣어줘야겠죠. 이때 카피를 해서 얘를 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하나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한 여기 정도. 그리고 이 지저분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이 정리를 한 다음에 카피로 붙여놓는 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두 번 하지 않고 간편할 겁니다. 시프트를 누르고 카피를 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철근 콘크리트 재료 표시가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갔고, 이제 이 밑에는 또 잡석 다짐이라고 했죠. 잡석 다짐에 재료 표시를 그려야 됩니다. 카피를 해서 하나를 복사를 해주고, 얘를 또 카피를 해서 이런 식으로 재료 표시를 그려주면 됩니다. 쉽죠? 여기까지는 뭐. 근데 이게 이제 보지 않고 할 수 있게 연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사실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바닥 부분은 다 그린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인면 표시선을 그려야 하는데, 인면 표시선은 그 걸레바지를 그려야 됩니다. 걸레바지는 지금 여기도 보이는데, 지금 이 바닥과 벽면이 이어지는 부분에 걸레질을 할 때 이제 벽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걸레바지라는 부분이 설치가 되는데, 이거는 120 높이입니다. 옵셋으로 해서 120으로 해서 이 바닥판을 위로 올리고, 이거를 이제 단순히 눈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마감선으로 놔둘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거는 인면선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온수 난방 구조의 바닥 부분이 정리가 완료가 된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작도를 했는데 한 13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아마 숙달이 되면 훨씬 더 빠르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온수 난방 구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욕실 부분에 보통 욕실 부분 그리고 지하실 부분에 설치가 되는 방수 구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